자, 1월 4일자. 잘 봐요, 여러분들. 이거. 자, 1월 4일자 같은 경우에는요, 뭘 줬냐면 문제에서 계정 과목을 줬어요. 주식회사 한강은 그냥 회사 이름이에요. 여러분, 계정 과목 아닙니다. 자, 우리 주식회사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법인. 그죠? 뭐냐면, 외상 매출금.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당초에 그 한강한테 언젠지 모르겠지만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적이 있어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외상 매출,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채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받은 겁니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현금. 그래서 계정 과목 일단 두 개예요. 외상 매출금, 현금. 얘는 계정 과목 둘 다 준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 현금은 자산이니까 넘어가고요. 외상 매출금 성격 뭐예요? 그렇죠. 자산입니다. 왜냐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권리 자산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쉬운 건 현금부터 해볼게요. 현금으로 회수하면 현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죠? 당연히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죠? 근데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요건 할만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으면 자산이 증가했냐 감소했냐가 이게 머릿속에서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였나? 이것들 있잖아요. 뭐였었냐면 어저께 이런 것들. 어저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갔냐? 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채권 채무. 요거. 그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이면 자산이라 이거 무조건. 그렇죠? 권리할 때 권자고, 채무하면 우리가 무자가 의무할 때 무자니까 부채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여기 외상 매출금 받으러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이 여러분들이 채권이니까 자산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좀 좋아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으면 자산이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외상 매출금은 여기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 있는 거 받을 거. 그러면 채권을 회수했대. 여러분, 채권을 회수하면 채권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럼 친구한테 받을 게 있다? 근데 회수했다면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받을 게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지, 여러분들. 친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친구한테 그럼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한테 받았다? 그러면 받을 게 늘어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내 일진이다니까? 받았는데 야 이 새끼야 죽을 때까지 갚아. 그죠? 그래서 채권을 잘 들어보세요. 부채는 갚으면 감소하죠. 이건 잘 아세요. 그럼 채권은 회수하면 감소해. 받을 게 있는데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한테 10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친구한테 100만 원 받았대.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금액이 0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채권은 회수하면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좀 어렵긴 해.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외자산이면 채권. 채권이니까 채권을 회수하면 채권이 감소하죠. 근데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이 감소한다. 이렇게 감소라는 게 머릿속에 좀 떠올라요. 그죠? 자, 그럼 외상 매출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채권을 회수하면 감소하니까 반대편 대변. 그렇죠? 누가 봐도 여러분 차변에 외상 매출금 적으면 안 되겠지. 대변이 빵꾸 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먼저 적으시라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먼저 적으시면 누가 봐도 계정 과목이 두 개면 반대편에 또 냅다 갈리기만 하면 되거든.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니까 차변. 그렇죠?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근데 채권을 회수하면 채권 받을 게 감소하는 거니까 반대편 대변 이렇게. 이런 거 어렵단 말이에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1월 5일. 얘도 계정 과목을 조금 줬죠? 뭐냐면, 국민은행한테 내가 5만 원을 빌렸어요. 차입에 빌린 거죠? 빌렸는데 5만 원이
보통 예금 통장에 꽂힌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계정 과목은 뭐? 그렇죠. 차입금 중에 3개월이니까.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요렇게. 그죠? 얘를 통해서 우리가 단기 차입금. 다음 단기 차입금은 성격이 뭐예요? 그죠? 부채입니다. 돈을 빌렸으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가 있는 금액을 빌린 거잖아요. 부채. 예. 자,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은 자산. 그럼 쉬운 거부터 하세요. 보통 예금. 그럼 우리가 돈을 빌려서 통장에 들어왔죠. 그럼 보통 예금 통장의 잔고가 늘어요, 줄어요? 증가하죠. 늘죠. 느는 게 증가. 그럼 보통 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맞죠? 증가하면 그대로 차변. 맞죠? 그래서 보통 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보통 예금 잔고가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이렇게. 5만 원. 그 다음에 은행한테 돈 빌리면 부채가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는다라는 건 증가죠? 그럼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면 그대로 대변. 다시.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그렇죠? 돈을 빌렸으면 부채가 증가하니까 그대로 대변. 우리가 끊을 건 계정 과목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단기 차입금 5만 원.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월 6일자 어려울 수 있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못 하시는 거예요. 1월 6일자. 뭐냐면, 자, 3개월 이내에 상환 조건, 갚을 조건이죠? 갚을 조건으로 현금 4만 원을 대여했대요. 즉, 내가 돈을 4만 원 빌려준 거예요. 맞죠? 야, 그리고 만기는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뒤에 4만 원 갚아라고 하고 빌려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일단 현금은 눈에 들어오고요. 근데 계정 과목은 항상 회계는 2개 이상이 무조건 한 개밖에 없는 계정 과목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핵심 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 일단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계정 과목 뭐죠? 그래서 대여금. 그래서 돈을 빌리면 차입금,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 근데 3개월 이내니까 단기 대여.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단기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와요. 그럼 돈을 빌려주면 여러분 단기 대여금은 성격이 자산입니다. 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빌려준 거니까 권리 자산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현금은 자산이니까 안 적을게. 현금 쉬우니까. 쉬운 거부터 먼저 하세요. 그럼 돈을 빌려주면 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돈 줬는데 돈이 증가하면 이상하지. 줬다 뺏은 거 그거. 그럼 현금은 감소하죠.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죠? 음. 4만 원 이렇게? 그죠? 자, 질문. 이거 좀 어려워요. 자, 단기 대여금 있죠? 단기 대여금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 이게 초심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줬으니까 현금이 감소하니까 단기 대여금도 감소한다, 이 생각을 하세요. 그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현금 계정 과목을 단기 대여금에도 적용시켜 버린 거예요. 회계에서는 그거 우리가 단식보기 하나 현금 가지고만 판단하는 건데 회계는 계정 과목이 2개면 각각을 증가 감소 판단하는 건데 현금이 감소했다고 단기 대여금도 감소 이렇게 하면 여러분 현금을 다른 계정 과목에 적용시켜 버린 거예요. 회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죠? 단기 대여금이라는 요 자체가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금을 다른 계정 과목에 절대 적용시키지 말자. 현금은 현금 그 자체가 증가 감소했는지만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 단기 대여금이 아까 여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니까 여기 대여금 보세요. 채권이잖아요. 맞죠? 그럼 돈을 빌려주면 채권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돈을 빌려주면. 채권 받을 게 증가하지. 아까 회수하면 채권은 감소하면 돈을 빌려주면 채권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단기 대여금이라는 채권은 4만 원이 증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현금을 단기 대여금에 조금씩 난리 나는 거 아주 그냥 지읒대는 거야, 아주 그냥. 그죠? 그래서 채권은 채권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럼 단기 대여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그죠? 근데 돈을 빌려주면 채권이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그죠? 다시 단기 대여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인데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단기 대여금이라는 채권이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그래서 1월 6일자 이걸 보고 꼭 느끼셔야 돼요. 아, 이거 개정 과목별로 증가 감소를 다 집어 넣어야 되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4만 원.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 현금만 딸랑 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안 되지. 그거는 일상생활에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2가지 개정 과목이 나오고 걔네들의 증가 감소 다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얘랑 비슷한 게 1월 8일자 해볼게요. 1월 8일자도 비슷하거든요. 볼게요. 1월 8일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1월 8일자. 자, 주식회사 설악과 상품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자,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장난치는지 아세요? 이렇게 장난쳐요. 상품을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80만 원에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줍니다. 그럼 구입 계약 체결했대. 그럼 80만 원 줬어요? 아니에요. 맞죠? 이거는 낚시야. 왜? 계약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거든요. 거래가 아니니까 거기 거래가 아닌 놈에 있는 숫자는 낚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난쳐요. 그죠? 체결하고 대금 중 일부인 8만 원을 그냥 준 거든. 8만 원만 움직였잖아. 그럼 8만 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분개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80만 이렇게 낚시를 쳐요. 그죠? 조심. 진짜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아까 했던 계약, 주문, 뭐뭐 하기로 하고 이런 것들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아셨죠?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긴 상품이 아닙니다. 왜냐면 상품을 구입했어야, 상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 상품이 증가하는 거예요. 상품을 상품 살게! 이것만 체결한 거예요. 체결 돈 줬냐고. 그러니까 상품을 늘리면 안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상품을 늘린 건 상품을 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알죠? 내가 가구점인데, 야, 저 가구 나중에 살게. 그죠? 하면서 일단 계약금 8만 원 던져준 거예요. 그죠? 그럼 일단 계정 과목은 일단 현금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요겁니다. 뭐냐면 계약금을 지급. 이거요. 계약금 지급. 우리 계약금 지급하면 계정 과목이 뭐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선급금이에요.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여기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그래서 계정 과목은 상품이 아닙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그래서 선급금, 현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선급금은 성격이 뭐라고요? 자산이었죠. 왜 자산이었냐면 계약금을 주면 계약금을 주면은 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계약금을 줬다라고 했잖아요. 깜짝이야. 네, 권리니까 자산. 알죠? 권리니까 자산. 자산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한테 쉬운 건 현금이잖아요. 네, 현금 해볼게요. 뭐 현금은 지급했으니까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이제 현금은 되게 쉬워. 근데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가 마찬가지냐면 아까 대여금이랑 똑같아요. 선급금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선급금이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파악해야지. 돈 나갔으니까 선급금 감소. 이렇게 하시면 현금 감소를 선급금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냥. 선급금은 선급금대로 판단하셔야 돼요. 회계는. 그래서 차변과 대변 양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감소니까 선급금 감소 적혀버리면 자산 감소니까 대별이 두 개 적혀버리잖아요. 이상하지. 회계에는 차변과 대변에 둘 다 계정 과목이 적혀야 되는데. 자, 그럼 선급금 잘 보세요. 그러면 계약금을 제가 그랬죠. 선급금이 왜 자산이냐면 계약금을 주면 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계약금 준 거니까 자산이다라고 했잖아요. 계약금을 주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받을 권리가 늘어요, 줄어요? 계약금 주면 늘지. 그렇죠? 상품 받을 권리가 8만 원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급금이 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그렇죠. 이게 어려워, 여러분들 회계하실 때. 됐죠? 그래서 선급금은 언제 증가하냐면 계약금 줄 때. 그때는 권리가 증가하니까. 그럼 언제 선급금은 감소할까요? 권리가 감소하면 까일 거 아니에요. 언제냐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받으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계약금이었잖아요. 계약금을 주면 권리가 증가하지만. 맞죠? 계약금, 상대방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권리는 사라지는 거지. 맞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네, 방금 증가라고 했죠? 권리가 있는 계약금을 준 거니까. 맞죠? 상품을 8만 원어치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계약금을 준 거니까 권리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선급금은 권리 자산이니까 차변. 맞죠?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아무리 어려워도 쉬운 것부터 먼저 하면 거의 반타작 내지는 3분의 1타작은 해요. 붕괴가 3개 나오면 3분의 1타작이고 2개 나오면 2분의 1타작을 하는 거죠. 8만 원. 되세요? 이렇게. 자, 마지막 요거하고 쉴게. 1월 7일. 자, 1월 7일자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계정 과목 2개였잖아요. 얘는 계정 과목이 2개가 아니라 3개예요. 자, 보실게요. 뭐냐? 자, 얘는 계약이라 정말 상품을 구입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상품 쓸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현금 눈에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했던 거죠. 상품을 구입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에 주기로 한 거니까 35,000원은 현금 주고 나머지 35,000원은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아까 했었는데 1월 1일자 외상 매입금. 그죠? 그래서 이거 외상 매입금이에요. 외상 매입금. 그래서 상품, 현금, 외상 매입금 이렇게 돼요. 외상 매입금 성격이 뭐였어요? 부채. 그죠? 외상으로 샀으면 외상값 갚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구점으로 따지면 내가 가구를 7만 원어치를 샀는데 일단 35,000원 돈 주고요. 나머지 나중에 갚을게 하고 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일단 가구는 7만 원어치가 들어오겠지. 그죠? 자, 그럼 상품을 구입하면 상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그럼 상품은 성격이 그렇죠. 우리 품자로 끝나는 건 무조건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럼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이죠. 얼마가 증가? 7만 원. 가구는 7만 원어치 샀으니까 상품은 7만 원어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은 감소하지 지급했으니까 얼마 감소? 35,000원, 50%니까. 자,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지급하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외상 매입금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럼 외상 매입금은 내가 상품을 외상으로 샀으면 부채가 늘어요, 줄어요? 갚을 부채가. 늘죠. 는다라는 건 증가잖아요. 자, 그럼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어디? 대변. 근데 지금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자, 외상으로 샀으면 외상 매입금이란 부채는 증가해요.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그래서 여기에 외상 매입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의 합계는 일치해야 돼, 반드시.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차변의 계정 과목 숫자와 대변의 계정 과목 숫자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전 한 적이 없어요. 금액만 일치하면 돼, 금액만. 차변의 금액 합계와 대변의 금액 합계만 일치하면 돼요, 여러분들. 차변에 한 개 끊기고 대변에 세 개 끊겨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끊겨도. 금액만 일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14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이걸 잘해야 돼요. 잘하려면 일단 계정 과목을 열심히 외우셔야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현금을 다른 계정 과목에 적용하지 말자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렇죠? 자, 쉬셨다가 마지막 교시는 9시 5분에 할게요.